네, 안녕하세요. 올리브 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준섭 원장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디테일한 수술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코수술법의 이제 디테일한 수술법들 궁금하시면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디테일한 코 수술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제 비주라고 그러죠. 여기 비주, 이 부분을 좀 보강해주는 비주 보강이라는 게 있고요. 이 콧구멍 양쪽 기둥인 비주에서 이 입술로 이어지는 이 각도, 요거를 이제 비순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비순각을 보강을 해주는 비순각 교정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콧구멍이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 이 콧구멍을 막아주거나 가려주는 수술, 그거를 이제 콧구멍 수술이 되겠는데, 뭐 흔히들 이제 비공 내리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콧구멍 연골 이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콧구멍의 노출 정도를 조절해 주는 수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콧볼이 있죠. 우리 코의 이 콧구멍의 바깥쪽에는 이렇게 콧볼이 있는데, 이게 너무 크면은 요거의 폭을 좀 줄여주는 게 있고요, 너무 두꺼우면은 두께를 좀 줄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처졌다 그러면 좀 올려주기도 하고요. 옆에서 볼 때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또 올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디테일한 수술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비주 보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양쪽 콧구멍 사이에 여기 기둥 부분을 비주라고 하죠. 코가 낮은 분들 중에는 이 비주가 꺼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비주 부분을 보강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형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 코를 보면은 이제 콧구멍이 있고 그 사이에 기둥이 비주가 있죠. 사실은 이 비주의 안쪽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비중격이라고 해서 그 연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중격 연골이 있는데, 이게 보통 많이 짧은 분들은 비주가 뒤로 이렇게 꺼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주 보강을 할 때에는 이 비주 부분에 연골 이식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연골을 이제 다른 데서 가져다가 이식을 하는데요. 이제 흔히 귀 뒤에서 이 귀연골로 할 수가 있고요.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여기 안쪽 부분의 일부를 채취를 해서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늑연골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주 보강이 되겠고요. 우리 코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코 볼보다는 비주 부분이 살짝 한 2-3mm 정도는 나온 게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꺼져 있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비주에다가 연골을 이식해서 비주를 좀 앞으로 빼주는 비주 보강이라는 수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순각 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비순각이라는 거는, 비라는 거는 이제 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순이라는 건 이제 입술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이루는 각도를 교정을 하는 것을 비순각 교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흔히 이 비순각이 코가 낮은 분들 중에 좀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 비순각 이 부분에다 무언가를 넣어서 이 비순각을 좀 앞으로 빼주게 되죠. 비순각을 앞으로 빼주게 될 때 이제 보통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은 돌출입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보형물을 넣기도 하고 자가 연골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순각을 앞으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순각을 사실은 이제 보형물을 넣는 거를 일명 이제 고양이 수술이라고들 칭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보형물을 넣는 것은 선호하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연골 이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빼드리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뭐 이유는 보형물이라는 게 아무래도 여기 들어가 있게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에 이제 비중격의 일부분 흡수를 유발한다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저는 가급적 보형물보다는 자가연골 이식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콧구멍 수술이에요. 콧구멍 수술은 이제 흔히들 콧구멍이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 시행을 하시게 되죠. 이제 콧구멍에 이 지붕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분들은 정면에서 볼 때 콧구멍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콧구멍이 안 보이도록 막아주는 수술을 콧구멍 수술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제 흔히들 비공 내리기라는 명칭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수술이에요. 저는
비공 내리기라는 명칭보다는 이제 콧구멍 연골 이식이라는 단어를 좀 즐겨 쓰는데요. 이제 이 비공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기가 뭐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뭔가를 보충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흔히 들어가는 게 이제 귀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여기 이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연골 복합 이식이라고 해서 귀에서 피부랑 연골을 같이 붙여서 이 부분에 이식을 해서 콧구멍 노출을 줄여주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연골 이식법을 선호를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흔히 말하는 비공 내리기, 이제 피부 연골 복합 이식은 경우에 따라서 이 피부의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이식 후에 이게 약간 흉살 형태로 생기면서 너무 코 안에서 볼 때 거기가 튀어나온다거나 가끔 이제 코가 너무 비공 내리기 하고 코가 뭉툭해 보인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없는 연골 이식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을 이 콧구멍의 지붕 부분에 이식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피부가 앞쪽으로 내려오면서 콧구멍 노출을 줄여주게 됩니다. 뭐 이거를 사실은 이제 연골을 갖다가 코끝에 있는 연골을 분리시켜서 밑으로 내려주는 방법도 간혹 쓰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 앞쪽에 연골 이식이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봐서 두 개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앞쪽 부분에 연골 이식을 해주는 비공 내리기 또는 콧구멍 연골 이식 수술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콧볼 수술이 있겠습니다. 이제 콧볼이라는 거는 이제 흔히 여기 콧날개라고도 하는데 이 콧구멍의 바깥쪽 벽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퍼져 있는 분들은 이거를 좀 모아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분들은 이걸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옆에서 볼 때 이게 처져 있는 분들은 이걸 안으로 조금 살짝 말아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너무 두께가 두껍다 그러면은 두께를 일부분 잘라내고 줄여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콧볼 축소라고 하는데요. 이제 콧볼의 폭을 줄여주는 수술을 이제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드리면요. 이제 우리 콧볼은 밑에서 보면 이렇게 콧구멍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콧구멍의 안쪽에서 여기서 피부를 제거하고 이렇게 모아주는 방법을 즐겨 쓰고요. 이거 말고 외측 절개라고 해서 이 콧구멍의 바깥쪽을 절개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좀 더 흉터 가능성이 있고 콧구멍이 이렇게 꽉 눌려 보이거나 찝혀 보이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콧구멍 내측으로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콧볼이 너무 밑으로 처진 분들이 있어요. 콧볼이 이렇게 너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리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한 수술법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 피부를 절개를 해서 요거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자체를 저기 안쪽에다가 좀 고정을 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정해 주시는 방식은 좀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요거를 당겨서 봉합을 해서 올려주는 방식을 좀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두께를 좀 줄이는 경우가 있죠. 이 콧볼도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콧볼의 센터에서 또는 요 안쪽으로 이만큼 피부를 좀 제거하고 봉합을 해주게 되면 콧볼의 두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코성형 수술 상담할 때 이런 디테일한 수술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 듣는다라는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수술이 뭐 꼭 필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봐가지고 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수술법들을 잘 사용하면 좀 더 조화롭고 균형 있는 코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수술법을 한번 같이 수술할 때 시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 수술에 잘 모르는 디테일한 수술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코 수술의 디테일한 수술법들 잘 하면은 코 수술할 때 더 도움이 되고 더 예쁜 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